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디면 3월 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노출이 잘 안 되나 봐요.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뭔가 비추천을 눌러서 그런가?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차가 지나간다. 막차 떠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근래에 들려옵니다.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 한 13억까지 갔던 아파트 지금 9억대에 거래되고 있죠. 그것도 아주 고층의 물건들. 그러니까 막차가 떠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60평형 직거래 가격 마이너스 49% 폭락. 요거 잘 써먹어야 돼요. 요걸 잘 써먹어야 돼요. 지금 증여하면 2월 가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죠. 증여 바람직한 거 아니죠. 증여하면 안 됩니다. 자금 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매의 방법을 택해서 가격 굉장히 낮춰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증여 받는 사람, 증여성 매매를 해서 수증자가 되는 그 사람의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한 2년 정도만 보유하면 양도세 안 물어도 되죠. 이거 부산에도 나타나고 대구에도 나타나고 고가의 아파트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찬스를 노리는구나. 아주 고가에서 증여를 했다. 용산 롯데캐슬 45평형 마이너스 40% 폭락. 대구역 센트럴자이 마이너스 43% 폭락. 대구역 센트럴자이는 반등을 좀 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도 산적한 물건 문제들이 대구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주거실거래지수 마이너스 0.49. 전국 광역시 중에서 하락률 1위고요. 전세 또한 세종시는 조금 안정을 보이고 있음에 반해 대구는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0.72. 광역시 중에서 가장 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낙폭이 많이 줄었다가 지금 반등한 상태거든요. 마이너스 0.8, 9 이 무렵까지 갔었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마이너스 0.49라는 하락률을 접했을 때 그때의 대구 분위기 어땠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다만 30%, 40% 하락하는 물건들의 그 수나 속도, 그 양이 조금 달라질 뿐이라는 부분. 자, 대출금리 3월달 되어서 새로 집계를 해봤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많이 떨어졌습니다. 4.74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것이 4.58로 엄청 많이 떨어졌나요? 그렇게 보기도 애매하죠. 아직까지 여전히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대출금리는 높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낮은 사람은 누구냐? 특례보금자리론. 요게 금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례보금자리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추후에 대안도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입니다. 잔액 기준. 잔액 기준으로 한창 낮았을 때는 이게 2.6% 정도였거든요. 지금 계속 올라갔어요. 지금 계속 올라왔습니다. 지금 잔액 기준으로 지금 3.9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3.96%. 굉장히 놀라운 수치 아닌가요? 2.6에서 대출 받은 전체 주담대 받은 사람들 전체 대출 금리가 이만큼 많이 올라갑니다. 1%만 올라가도 수조 원의 돈이 은행으로 그냥 들어가요. 상상도 못할 정도의 큰 금액.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부분을 이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될 때 못 쓰고 은행에 돈 갚는데 쓰고 있다라는 부분. 또 한 가지 요즘 전세가 조금 가격이 다시 오르니 많이 하는데요. 전세 자금 대출 평균 금리도 5.85에서 5.68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번 달 최소한 지금 베이비 스텝 0.25% 정도 인상 정도는 보는 것 같죠. 0.5 이하기 나왔다가 다시 0.025 해주고. 근데 문제는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상방을 다 찍은 것이 아니라는 부분 확인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중국과의 관계 반도체 난리 났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막 폼 잡을 때는 앞에 나와서 다 폼 잡았어요. 근데 막상 문제가 불거지니까 어땠나요? 그거는 기업이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게 지금 건설업 관련해서도 지금 살려주려고 막 하고 있고 PF 부실 아직 제대로 터진 건 없죠. 근데 대구의 입주 물량이나 아니면 전세 꼬여가지고 입주를 못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봤을 때 분명히 문제는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정부는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할 만큼 했다. 건설업체가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왜? 우리 자유가 소중하니까. 자, 거래량 맥시멈 1600건까지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요거 늘어났어요. 그래서 매수 심리는 좀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32,600건. 팔아야 될 물건이 이렇게 많습니다. 막차가 떠나가고 새로운 차가 오고 있어요. 전세 물량 지금 11,726건. 월 평균 거래가 1,500건이에요. 저 요거 3배수 말씀드렸던 거 많이 기억나시죠? 3배수 정도 되면은 전세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다. 임대인이 좀 우위에서요. 근데 한 4배수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휘청휘청합니다. 그때부터는 임차인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세 매물이 몇 개라고요? 임차인이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도 곱절로 2배로 많습니다. 거의 12,000건에 육박하는 전세 물량이 있습니다. 전세 물량의 경쟁자 월세 물량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차인이 또 유리한 고지에 지금 있어요. 자, 또 이것도 새로운 막차가 떠나가고 새로운 막차가 안 오게 하려면은 이 전체 임대 물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임대 물량도 많이 있어요. 미분양 물량은 어떤가요? 대구가 광역시 중에서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죠. 분양권 매도 물량은 어떤가요? 오늘 다시 집계했는데요. 전주 대비 또 100몇십 건 늘어났어요. 제가 지난번에 동네를 한 군데 체크를 못 해가지고 조금 적게 잡힌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겁나게 늘어납니다. 새로운 차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빠뜨렸던 부분들, 여기 유람동, 효목동 요 빠뜨렸던 부분들 한 120건 정도, 그걸 차치하더라도 뭐 대략 한 50건 정도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대구의 전체 분양권 매도 물량은 4,628건이에요. 그러면 줄줄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주 고층의 주상복합들 3년 이상이 지나면 전매 제한이 해제되죠. 근데 얼마 전에 전매 해제 관련된 거 나왔던 것을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않아서 안 되는 것 같고 3년 이상 되는 물건들 분양권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 상태라도 이 3년 주상복합은 공기가 3년이 보통 일반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물량으로 나올 소지의 물건들이 아주 많이 있다. 새로운 차가 아직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거래량 59건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75건이었습니다. 75건 중에서 신고가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1600건. 지금 1146건. 1600건. 갈 것 같은가요? 1600건 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동조하고 있구나 느낍니다. 자, 주간 거래량 396건. 1146건의 거래량을 보이는데요. 요때하고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지난 11월 혹은 지난 2월의 방송 때처럼 이 정도 수준이면 1600건 거뜬히 갈 수도 있는 수준, 한 1600건 수준까지 봅니다. 그 대구만 늘어났느냐, 대구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대구만 많이 사느냐, 그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들도 대구보다 덜 떨어진 지역들도 거래량이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산 리버더제니스 한 10% 정도 빠졌고요. 요거는 보합 정도, 버머 센트럴 푸르지오 한때 13억 6천까지 갔던 것 지금 9억, 거의 40층 이상이면 고층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할 만한 그런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9억대입니다. 그럼 요거 현상을 보고 누구는 야 많이 빠졌네 요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누군가는 보면은 야 금매 다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고점 대비 반토막 나는 거래, 요거 지금 최고대. 이 비싼 아파트가 이 전세 가격 보시면 8억 6천이잖아요. 이렇게 비싼 아파트들은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50%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이 모습 보시면은 8억 6,500, 확실히 요건 좀 냄새가 나죠. 근래의 전세가 6억 3천 보면은 한 12억 정도 이상은 갈 수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유 있는 사람들은 증여성 매매로 처리를 하더라. 이거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나중에 이걸 12억으로 판다고 쳐도 그 증여를 수증자는 거의 한 4억 가까운 돈을 그냥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증여를 하거나 정상적으로 했다면 금액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그렇다면 증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10년 이상 보고 증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수증자가 만약에 뭐 그거 뭔가요, 전세 끼고 이렇게 증여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매매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만촌 3종 그린코아 8억 5천. 웬만큼 13억 이상 갔던 아파트들 지금 아직까지 여전히 뭐 30%, 거의 40% 가까이, 한 35% 이상 여전히 떨어져서 거래가 되더라는 거죠. 자, 대형평형 한 개 건너뛰고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이 고점이 의미가 없죠. 이 분양권까지 가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그 가격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많이 떨어졌다. 근데 이게 그나마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국평주구에서는 대구 대장이라고 불릴 만한 곳이었겠죠. 예.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큰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류지 물건이 나와서 요 정도 선 6억 후반, 뭐 7억 때 뭐 이렇게 거래되었을 때 그것이 시장이 바라보는 가격이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남산 이편한 세상 25%, 네 20%에서 25% 정도. 이것도 일부 반등한 모습 느껴지시나요? 용산 롯데캐슬 이것도 가격 많이 떨어졌는데요. 거의 한 50%, 40%, 네 거의 40% 가까이 떨어졌는데 요건 1층이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1층과 고층의 차이는 1억 이상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가격 실질적으로 40%까지 빠진 건 아니지만 한 30% 정도 빠졌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일부 반등한 느낌 맞습니다. 이 편한 세상 둘이요. 이거 10억 간다고 했나요? 지나가다가 이거 한 번 본 적 있어요. 지하철역하고 생각보다 이게 거리가 좀 되어 보이더라고요. 가격 5억 2천. 와, 분양할 때 이거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주상복합이 대세를 이루는 그 가운데 일반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들어선다고 난리였는데 난리 났을 때는 뭐 지하철도 가깝고 2호선을 가깝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서구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뭐 특정 동네를 뭐 편마하거나 그런 의도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 게시판에 여기 떠도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대신 센트럴자이 가격 고점 대비 30% 빠졌는데요. 얘도 반등한 느낌 들죠. 이 편한 세상 둘이요. 74제곱미터는 많이 비교해보진 않겠습니다. 대실력 이 편한 세상 대형 평형 30% 정도, 대구역 센트럴자이 거의 40% 이상 빠졌지만 요것도 반등한 게 요거예요. 반등한 게 요겁니다. 동대구 우방 아이유쉘 국평의 가격이 4억 초반이더라. 야, 이거 입주한 아파트들 이 분양가 비싸. 이제부터 입주 시작하는 동대구 지역, 이 신암동, 뭐 신천동 이런 지역에 지금 입주한 아파트들 분양가 비싸거든요. 야, 이거는 좀 믿기지 않지 않나요? 동대구 우방 아이유쉘 가격이 4억? 야, 이거 무슨 한 10년째 이상 된 아파트도 아니고 평당 1,000만 원을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다. 약간 아리까리하긴 한데요. 요 가격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있죠. 요 가격대 5억 6억 같은 아파트, 요런 사람들이 플러스 알파로 다음 부의 사다리를 타려고 했다가 지금 입주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오페라 3정 평수 작은 거는 크게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국평 위주로 가겠습니다. 상현 하성파크 드림 3억 5,500. 이 분양가가 얼마 했나요? 이거 분양가 2억 훨씬 한 2억 4천 5천 됐나요? 이때 당시에 이 동네에서 꽤나 비싸다고 했던 아파트로 기억했는데 그동안 물가 한 10년 세월 동안 물가 한 40% 정도 올랐다? 야,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물가 상승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5억 8천까지 갔다고 치면은 물가는 40% 오르는데 아파트 가격은 100%, 150%, 200% 올랐다. 그러하기에 아파트 값이 지금 고평가라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면 짜장면 값이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우리 울산 태양하늘스 30% 정도 하락했고요. 신천 청아람 대형 평형은 20% 정도 하락한 모습. 저기 돈보 사이트가 월초가 되면 한 번씩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3월달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투미 사이트에서 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상현 하성파크 드림 좀 전에 3억 5,500 거래된 거 보셨죠? 그 저층이었고요. 요거 19층에 직거래 4억 천. 또 이 가격만 보시고 야 반등했다. 3억 5천 기준으로 보면 반등 10% 이상 반등했는 거 맞습니다. 층수로 보면 또 애매하기도 합니다. 조금 특이한 현상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거래 가격이 반등하는 아파트, 반등했다고 말하는 아파트 보면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로얄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의 거래가 많아요. 이 폭락했을 때 이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층이 많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중층 혹은 고층 이런 것들도 띄엄띄엄 뛰어들긴 했어요. 근데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반등이 맞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거 느끼셨나요?
조금 그런 부분 느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직거래로 잠깐 놓게 되는 거. 3억 이상 거래건만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3억 이상 거래되는 것 중에서 그렇게 특별할 거 없더라. 평리 롯데캐슬 직거래가 오히려 더 비싸게 거래되는 모습. 힐스테이트 버머, 요것도 직거래로 거래되는 모습. 좀 상대적으로 요거 좀 더 비싸게 거래된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판단은 제가 못하겠네요. 건당 거래대금 비싼 아파트 몇 건 거래되면서 3월에 건당 거래대금은 확 올라갔고요. 2,000건, 2,000건 되고 돌파까지는 힘들지만 그래도 상당히 근접한다. 빙하기 돌파에 상당히 근접한다.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이 정도까지는 저는 아닐 거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막차 떠났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또 이렇게 우주를 뚫고 올라가는 모양새를 머릿속에 그릴지도 모르겠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얼마나 소진되고 있는지 지금 이야기가 안 나와서 아직까지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성구 지역 위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분양권 거래량 12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이것도 3월달까지 좀 누락돼서 12건 이상의 거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자, 5억 이상이 잘 없더라. 웬만하면 6억대 후반까지 갔던 것도 4억 후반. 프리미엄이 2억씩 빠졌어요. 프리미엄이. 조금 비싸고 이름 있는 아파트, 조금 많이 뛰어있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이렇게 많이 빠졌구나. 누군가는 또 이 프리미엄 또 많이 주고 산 사람도 있어요. 분양가 기준으로 판단하기만도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121건. 1월에 그 전세 거래량 많이 좀 부진했다. 2월의 거래량 좀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왜? 대출 금리가 좀 떨어졌거든요. 5% 후반까지 나오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지금 싸게 받는 사람들은 4% 초반까지도 전세대금 대출 받을 수도 있으니까 과거에 한 2.5% 정도의 대출 받았던 사람들 요 정도면 좀 감당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2.5에서 갑자기 거의 5 후반까지 가면은 전세 상환해야 될 돈이 갑자기 2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2.5억에서 4.5, 40% 정도 늘어난다? 나의 자본이 절반이다. 전세 자금의 절반이다. 그러면 내가 부담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난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어중간하게 월세로 가는 거나 전세로 하는 거나 좀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2월 들어서 전세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세 가격은 고가의 아파트들 더 많이 빠지는 현상, 그런 현상들 좀 나타나고 있고, 가격 4억 중반까지 갔던 것이 2억 중반까지 간다. 그런 모습들 일반적으로 나타나고요. 신축의 전세 가격 보시면은 2억 중반대에 머물러 있다. 이게 지금 전세 가격이 전세 대출 금리가 일부 반등했기에 지금 요 현상이지.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정말 5%를 뚫고 6% 가진 그런 상황이었다면 신축 아파트 2억 중반대의 전세 가격 받기 힘들지도 모른 그런 상황이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세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3천만원, 2억 3천만원 정도 수준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 전세 거래량은 딱히 살아나지 않는다. 3억 이상 비중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4억 이상 고가의 전세, 4억 이상 정말 고가의 전세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월세 거래량 91건이 있었고요. 월세는 거래가 양호한 상태. 월세 매물 늘어나는 거 보셨죠? 전세 금리가 떨어지면 또 월세 물건, 근데 월세 물건 내놓을 정도의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2층은 월세 안 빠져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월세를 받아서 또 다른 대출을 또 상환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월세가 안 빠지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전세가 안 빠지는 건 아주 크게 문제가 된다. 전세 자금 대출. 그 부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